혹시 자양동 신축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자양동 신축 아파트들은 억 단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양 사동에 위치하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33평 기준 22억 원이고요. 여기 보시는 자양 호반 서밋이 34평이 16억 원, 그리고 구의역 앞에 위치한 롯데캐스트 이스트풀이 분양권이 1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아파트들도 몇 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택이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단순한 기대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비 사업의 흐름과 핵심 포인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빠바이. 안녕하세요, 집재기 김성현 중개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내가 알아본 매물이 다른 매물과 비교했을 때 정말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인지, 그리고 해당 구역의 사업성이 충분히 매력적인 것인지 아마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정비구역에 투자하실 때 손해보실 일은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자양 1동 모아타운을 중심으로 각 구역의 사업성, 그리고 매물의 비교 포인트까지 모두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자양동 입지와 개발 호재에 관한 분석은 여기 미리 다 분석을 해 두었으니까 안 보신 분들께서는 이건 먼저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사업 정보가 부족하고,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시기에는 정비사업 구역이 단계별로 진행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서울 아파트의 노후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비사업 구역이 꾸준히 늘어나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정보가 손쉽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순히 기대감만으로는 큰 수익을 얻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성이 높은 구역을 선별하고 가치 있는 매물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재건축 정비 사업이라면 용적률을 보고 대지 지분을 보고 뭐 더 본다면 평형과 입지까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각기 유형이 다른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투자를 하였을 때 내가 투자한 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투자해놓고 사업이 해제된다면 내가 투자한 돈은 그 순간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진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는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초기 단계의 정비사업 구역에 투자하실 때에는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양 1동의 경우 노후도는 현재 69.32%로 충분히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데요. 노후도를 확인할 때는 이제 부동산 플래닛을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후도를 확인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노후도는 이제 정비사업 유형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모아타운의 경우 기준 노후도는 이제 정비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이 50%가 넘으면 모아타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모아타운은 모아타운 구역 내 모아주택 노후도도 같이 확인을 해야 돼서 각 구역의 노후도가 57%가 넘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양 1동의 경우 자양 1동 모아타운 내 1구역부터 5구역까지가 있잖아요. 그럼 전체 자양 1동으로 봤을 때 노후도가 50% 이상이어야 되고 각 구역의 노후도도 57%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진입하려면 최소 60% 이상 70%까지 보시고 진입하시는 게 좋겠죠. 자양 1동은 현재 24년 5월 1일에 권리산정일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산정일 이후 신축된 건물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도 사업적 이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진입하지 않으니까 노후도로 봤을 때는 아주 안전한 구역인 거죠.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주민 동의율입니다. 주민 동의율은 정비사업에서 무엇보다 핵심적인 기준으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민 동의율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정비구역 해제나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정확한 동의율 산정과 동의서 확보 여부는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됩니다. 자양 1동 모아타운은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자치구 공모 방식의 경우 30%의 낮은 동의율로 신청이 가능한데 이것은 주민 갈등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아타운이 선정된 곳 중 관리계획 승인 난 곳이 불과 10곳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만큼 많은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진입하여야 합니다. 자행 1동은 24년 4월 주민 설명회 당시 주민 동의율은 약 44% 비율로 빠른 속도로 동의율을 높여가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는 약 50% 이상은 무난히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정비구역에 초기 투자를 할 때에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겠죠? 다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비구역에서 주택 비율을 알아두는 것은 앞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 사업성을 체크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유리한 주택 비율은 지역 상황이나 사업 목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상적인 비율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6대4의 비율이나 5대5의 비율로 혼합된 구역이 사업 추진에 유리합니다. 자행 1동의 경우 단독주택 224호와 공동주택 696호 약 2.4대 7.6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상적인 비율에 비해 공동주택의 비율이 살짝 높은 편으로 사업 추진 시 초기 동의율을 높이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공동주택 소유주는 신축 아파트 분양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고, 투자를 위해 진입한 소유자들의 비율이 높아 초반 동의율을 높이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경우 초반 동의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만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면 사업성이 떨어져 단독과 공동주택 비율이 적절한 것이 사업 진행에 있어 유리합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하나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고 대지를 나누어 가지다 보니 그 비율이 되게 적은데, 단독주택의 경우 소유자는 한 명이고 대지 지분은 20평에서 많게는 30평까지도 가지고 있다 보니 사업성이 매우 좋습니다. 넓은 대지 면적에 조합원이 적을수록 일반 분양 개수가 많아지니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자행 1동의 경우는 거의 7대3의 비율로 이 정도면 강남구나 송파구에 비해 양호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요? 정비사업에서 사업성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척도는 일반 분양 수익이 전체 사업비를 초과하여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는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수치 계산이 어렵다면 일반 분양 세대수라는 단순한 기준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존 세대수 대비 40% 이상의 일반 분양 세대수를 확보한다면 해당 사업은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자행 1동의 경우 새로 건축될 아파트는 2210세대로 기존 토지 등 소유자 수가 740명인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의 일반 분양 세대가 약 1470세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공임대를 제외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세대수가 늘어나는 엄청난 사업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실제 사업 계획이 아닌 예상 수치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에는 서울 여러 지역의 정비사업 데이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존 세대수 대비 40% 이상의 일반 분양 세대수를 확보한다면 해당 사업은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비례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겉핥기로 아시는 분들은 비례율이 높기만 하면 사업성이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비례율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건 쉽게 말해 조합원이 출자한 가치와 받을 수익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내 땅을 주고 아파트를 지어 얼마만큼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냐를 얘기하는데요. 보시는 화면이 비례율 계산식인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성이 좋은 곳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여타 다른 돈 버는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벌어야 하고 적게 써야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즉, 분양 수입이 높아야 하고 사업비가 낮아야겠죠. 분양 수입 항목에는 일반 분양 수입, 조합 분양 수입, 상가 분양 수입 등이 있는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반 분양 수입이 높아야 합니다. 조합원 분양 수입이 높아도 비례율은 올라가겠지만, 그럼 본인이 분담금을 더 내야 하니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런 것이 비례율의 함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에는 공사비, 금융비용, 운영비 등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용을 줄여야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라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비례율의 함정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계산식에서 분모에 위치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낮게 잡아도 비례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비례율이 올라가 사업성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분담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 평가금액이 10억 원이고 비례율이 100%일 때 20억 원의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다음 계산식과 같이 분담금은 1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값은 그대로 두고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8억 원으로 낮춘다면 비례율은 125%가 되게 됩니다. 비례율이 25%나 올라갔죠? 그럼 분담금도 낮아졌을까요? 분담금을 계산해보면 화면과 같이 10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즉 보여지는 비례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비사업에서 비례율에 포함된 각 항목 값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해보면 비례율이라는 단순 수치로는 사업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단순히 참고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담금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값은 일반 분양 수익과 공사비가 되겠고 저희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간평되고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의 80% 정도의 가격이라면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위한 분석이 완료되었다면 실거래가 추이 그래프를 통해 이제 투자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요. 추이 그래프를 보고 매매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는지 급등 급락을 반복하진 않았는지 등을 통해 이벤트를 찾아냅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자행 일동 그래프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는데요. Y축은 매매 가격, X축은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나타내고요.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2020년도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 당시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시면 이제 급격한 상승 이후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갔고 이후에는 저점을 점차 높이며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매가도 점차 낮아지다가 24년도에 자행 1동이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모아타운 선정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의 관심이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거래량과 매매 가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매가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시장 내 수요와 기대감이 높아질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양동이 모아타운과 같은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더욱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최소한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방법에는 실제 저희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영상 보시고 공부해 보신다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겁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여러 비교 데이터가 필요하고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지만 이제 적절한 매수 가격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 팀에서는 분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로 통해 신청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면 아마도 소중한 저의 구독자 분들이시겠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 마지막에는 이제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짧게나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는 영상 말고도 커뮤니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거나 공지할 내용이 있을 때 종종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지역을 댓글로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 커뮤니티를 통해 더 자주 소통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집지기 김성현 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